안녕하세요. 최선희 토인비올의 이서원입니다. 최선입니다. 욕구의 종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기로 했는데, 욕구의 종류 그러니까 제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몸의 욕구, 정신의 욕구 뭐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또 그런 욕구는 모두 생존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지, 이런 생각이 그렇지. 떠오르는데, 형이 말하고 싶은 욕구의 종류,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욕구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사회복지에서는 통상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욕구는 매슬로우의 욕구 그 유명한 단계설, 피라미드. 네. 네, 네. 그리고 브래드쇼의 사회 서비스 욕구. 브래드쇼의 네, 네. 사회 서비스 욕구. 네. 네. 우리가 먼저 그 브래드쇼의 사회 서비스 욕구를 살펴보면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건데 모르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 아니, 욕구를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네, 네, 하는데 네. 하나는 felt needs, 자기가 체감하는 느껴지는 거. 두 번째는 expressed needs, 표현된 욕구. 네. 세 번째는 comparative needs, 그래서 비교된 욕구. 네 번째는 normative needs 해서 규범적 욕구, 이렇게 네. 사용을 하지. 네. 펠트. 네. 체감된 욕구. 그것은 무엇인가요? 클라이언트가 내가 이게 필요해라고 해서 느껴지는 거. 자신이 느끼는 거. 근데 본인이 그 felt라고 하는 게 인식돼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네네.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거. 네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굳이 깊이 몸이 생각하지 안 않아도 아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felt needs라고 할 수 있죠. 네네네. 그러면 expressed, 표현된 욕구는?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거. 네네네. 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박사가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다 그랬나? 네네. 그랬는데 표현하는 거는 돈을 술을 표현하든지 이렇게 얘기했어. 네,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사람들은 자기가 felt needs를 표현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어려움이네. 펠트와 표현하는 것이. 그죠? 우리 이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옛날에 그 스누피 그림을 봤더니 열심히 끙끙하면서 카드를 그려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뭐 초콜릿 주는 날, 이런 날, 사탕 주는 날 딱 주면서 카드를 줬는데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어. I hate you. 난 너를 미워해.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기 너무 쑥스러우니까 felt는 사랑인데 expressed는 나는 널 미워해 하고 아주 어린애답게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카드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엉뚱한 걸 바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felt need와 expressed need가 다르다. 일단 그것을 브래드쇼의 욕구에서 이미 우리는 또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네요. 세 번째는 그러면 컴패러티브.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되게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이 표현되는 건 되게 많이 경제적인 것들, 금전적인 것들을 원해. 아이고 돈만 좀 줘요. 뭐 원하는 것만 뭐 물건만 좀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것만 있으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해결 수단을 원하는 것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comparative needs라고 하는 거는 이게 브래드쇼의 사회 서비스 욕구거든. 네네네.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과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 왜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회 서비스를 받고 있어, 어떤 사람은 받고 있지 않아. 그 둘 간의 갭을 우리는 비교된 욕구라고 하는 거지.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저 집에는 왜 쿠폰을 주는데 나는 안 줘요. 뭐 이런 게 컴패러티브 니즈인가요? 아니면 이를테면 이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부 갈등이 이제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돼. 서비스가 제공이 돼서 그 사람은 이제 부부 갈등을 벗어났어. 네네. 이 사람 부부 갈등이 있어. 네. 그럼 요 벗어난 요 수준하고 지금 부부 갈등이 있는 요 수준 아직 받지 않아서 그 차이가
비교된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 차이만큼이. 오케이. 그러면 아까 노마티브라고 했나요? 마지막에. 노마티브 니즈. 뭐 규범적 욕구. 그건 또 뭘까요?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된 욕구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된 욕구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니까 사회복지사가 당신네는 이게 필요해. 너는 이게 필요해. 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그것이 규범적 욕구이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니고 네.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되지만 전문가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비만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장 그 키하고 나이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몇 킬로가 정상 범위에 있는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랬을 때 그러면은 원래 이 사람은 60kg가 정상 범위인데 이 사람 지금 현재 70kg다. 그러면 지금 10kg를 오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당신 원래 이 60kg가 지금 정상 수준인데 당신은 70kg니까 지금 10kg가 오버하고 있어. 그래서 이 10kg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빼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10kg를 빼는 거 그것이 바로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된 욕구지. 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판단 기준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프로그램 중에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근거 기반 프로그램. 그러니까 노마티브 니드라는 것은 단지 전문가가 주관적으로 이런 욕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에비던스, 기준, 스탠더드가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욕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렇지. 네. 근데 그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felt needs, expressed needs나 뭐 아니면 comparative needs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최대한 그 파악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면 에비던스 베이스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가 우리가 판단할 때도 에비던스라고 하려면 그 기준, 전문가적인 기준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세부 기준이 있고 전체로서의 또 이게 기준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월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욕구를 사정하는데 한 달이 걸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 봤더니 일단 욕구가 4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것들에서 벌써 한 달이 걸리는 예감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felt needs는 무엇인가, 그렇지. expressed needs는 뭐냐, comparative, normative needs는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이것은 정확히 사정되었는가 그렇지. 하는 것을 신중하게 회의를 통해서 계속 접근해 나간다.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그죠? 그 피라미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것은 아까 노마티브 니즈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복지사의 판단 기준으로서 마슬로우의 욕구 이것도 될 수 있겠군요. 그거는 좀 또 다른 측면. 왜냐면 아까 우리가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게 왜 체중이 정상 체중이라고 그랬을 때 얼마고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 기준일 때 얼마인데 벗어난 것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 노마티브고.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는 또 그것도 욕구의 종류.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이거대로 다른 측면으로 있고 분류하는 또 거. 이것도 해야 되고 2달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아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그래서 욕구를 사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felt needs, expressed needs, comparative needs, normative needs를 통합하는 것이 그것이 합의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comparative needs는 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그 기준을 우리가 다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3가지 중요하게 얘기해 요 3가지가 일치하도록 작업을 해 가야 된다. 왠지 제 웃음이 돌고 일치한다는 소리에 야 이게 탁탁탁 맞으면 이거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적은 그렇지. 진짜 욕구일 가능성이 그죠. 내가 봐도 그거고 그도 표현을 이렇게 했고 느끼는 것도 이것이고 그렇지.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그러네요. 아이가 약속을 안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네네. 그래서 그 작업이 사실 꽤 오래 걸리는 거고, 네네.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 실천이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욕구라고 그럴 때 막연하게 그 사람이 뭘 원하냐라는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과 표현한 것과 또 이 사회복지사가 바라보는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이걸 욕구를 제대로 아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만 해도 큰 성과겠네. 그렇지. 마지막으로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가 규범적 욕구나 욕구를 파악을 할 때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영역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모가 우리 아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럼 공부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자존감이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는 다 들여다봐야 돼. 네.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한테 공부를 더 잘하라고 하다가 아이가 라면을 엄마 얼굴 있는 쪽으로 뜨거운 걸 해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상담을 와서 내 소원은 첫째도 아이가 서울대, 둘째도 아이가 서울대, 셋째도 아이가 서울대 가는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상담자가 단지 그 엄마와 자식의 관계만 살펴본 게 아니라 엄마가 진심으로 바라는 게 뭔지를 봤더니 내가 서울대를 보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엄마한테 동창회 회장도 하게 하고 다른 부녀회 회장도 하게 했더니 이게 바빠가지고 애한테 덜 관심을 쏟으니까 아이가 진짜 서울대를 간 아름다운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단지 그가 펠트하고 익스프레스한 어머니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영역도 이것과 관련해서 두루 봐야 된다 하는 거를 꼭 플러스 알파로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야, 참 형하고 얘기하면 참 개운해진단 말이에요. 그래? 개운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개념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단지 추상의 세계만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집을 지을 때 그냥 지으면 되지 뭐 이렇게 집 짓는 거하고 기둥은 이 정도, 기초는 이 정도 딱 알고 짓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은. 그래서 최선희 선생님 별명을 제가 짓는다면 쏙쏙쏙 선생님 이렇게 짓고 싶네요.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지금 되었어요. 되고 있다는 거. 네. 그러면 마슬로우 욕구는 뭐 이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한꺼번에 하면 또 듣는 사람이 이것도 정리하기 어려운데 또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최선희의 토인 비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서울이었습니다. 최선입니다.